네, 창업 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또 시사 상식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창업이 뭐니 시간입니다. 최근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 소자본 아마존 부업, 또 쿠팡 판매 부업 등 이 이커머스를 활용한 부업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면서 좀 느낀 게 정말로 이게 이 부업으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되는 건가? 심지어는 뭐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또 성공한 대표님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 마음 한켠에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워낙 또 이런 인터넷상 또 이제 AI 관련된 이런 범죄들, 또 사기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업이 뭐니에서는 이런 의문과 의심을 제대로 한번 해소할 수 있는 시간 마련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면서 무려 월 수입이 중학생 때 3천만 원이라는 이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는 돈 벌어주는 스파미 임지은 대표님 오늘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좀 믿기지는 않는데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십니다. 네. 중학교 때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내셨다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100% 팩트입니다. 네. 아니 뭘 파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때 당시 혹시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 아시나요? 알죠. 저도 어. 카카오 스토리 잘 썼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이지만 그때는 또 카카오 스토리가 또 네, 핫했잖아요. 아직도 어른들은 카카오 스토리 쓰고 아,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희 이제 추억들도 거기 많이 남아 있는데 그쵸. 그때 당시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만들어 오신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천연 비누라 하면 그 왜 식용유 같은 걸로 만든 아니요. 식용유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저희는 천연 비누 하면 그런 네. 비누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방산시장에서 재료들을 사가지고 판매되는 이제 뭐 여드름성 비누, 뭐 네. 미백 비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연히 만들어 오셨어요. 네네네.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세 식구인데 30개 이상을 취미로 너무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SNS에 올려볼까 하는 계기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더니 네, 수익이 네. 3천만 원 정도 난 거예요. 네. 첫 달에 이제 30개가 일단 완판이 되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팔리네. 이게 되네. 네, 이게 되네. 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리뷰가 올라오니까, 저 그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추가 발주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첫 달 매출이 뭐 800만 원, 뭐 그 다음 달에 뭐 2천만 원, 그리고 최고 매출이 3,800만 원, 4천만 원까지 네. 가고 그게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실제로 월 3천만 네. 원 정도의 수익을 냈고. 네네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건비나 이런 거는 또 어머님이랑 같이 하신 거라 맞습니다. 많이 들진 않았고 순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비누가 이제 공산품으로 분류가 돼서 네. 화장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제조다 보니까 네네네. 인건비는 솔직히 저희 이제 가족들이 이제 가족 사업으로 시작을 그렇죠, 한 거니까 그렇죠. 예, 예. 없었고 거의 제조 원가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듣기로는 지금 현재 뭐 나이를 공개하셔도 됩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23살이 되었습니다. 23살 되셨군요. 네, 23살이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직원분들이 20명이 넘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지금 이제 한국에도 제가 본사가 있고 네. 미국하고 이제 동남아시아 이렇게 좀 지사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판매책이 다 세계 곳곳에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오. 이제 글로벌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발전을 시키신 건지 궁금해요. 처음에 시작은 네. 비누였고 네네. 그 이후에도 계속 뭔가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20명이 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비누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이제 이 유통의 재미를 알게 됐죠. 이게 모든 게 다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정말 위탁 판매부터 제조 그리고 뭐 식품도 판매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네. 결국에 제가 또 내렸던 결론은 해외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아. 달러를 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몇 년 전부터 이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막 좀 찾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찾았던 거는 이제 쇼피파이를 하게 됐던 건데 그게 좀 잘 하게 되어서 저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을 또 교육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도움도 드리면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란 거 잠깐 뒤에 나왔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쇼피파이는 이제 캐나다 기업인데요. 네네. 북미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떠올리시는 게 아마존을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존을 네네. 일본으로 많이 떠오르죠. 그쵸, 그쵸. 예, 우리나라는 네. 쿠팡이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쇼피파이는 조금 더 자율성이 높고 또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낮아서 누구나 좀 시작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쇼피파이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쇼피파이는 뭐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그런 앱입니까? 네, 앱이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전자상거래 네, 플랫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입점을 하는 체계잖아요. 네네네. 근데 쇼피파이는 나의 독립 형태의 자사몰을 만드는 이제 어. 플랫폼 체계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쇼핑몰을 만들어서 쇼피파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활용해서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하기 위한 전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범용성 있게 도움을 네. 받을 수 있는 툴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뭐 정해진 패턴대로 계속 판매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떻게 글로벌 플랫폼 쪽으로 처음에 눈을 돌리신 건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의 어느 정도 성공이 있지 않으면 해외로 눈을 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판다고 하면 국내에서나 잘해 뭐 이런 평가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고 네,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되신 건지 좀 해외 네. 시장을 노리게 되신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부터 좀 해외 시장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네.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있었고, 이제 추세를 계속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물건 떼와서 우리가 많이 판매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동향을 봤을 때 이게 점점 이 시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뭐 지금 우리가 너무 삶에 익숙해졌겠지만 예전에는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게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큰 좀 센세이션이 있을 거다. 놀랬죠. 네, 가격이 네. 이게 말이 돼? 그쵸. 뭐 이러면서. 네.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셀러분들이 거기서 사와서 한국에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구조였고, 저도 이제 그 구조에 따라서 세일즈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나의 자리는 없어지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전부터도 준비하던 이 미국 쪽으로 혹은 이런 이제 한국에서만 박 터지는 내수 경제만 바라보지 말고 좀 세계를 바라보자라는 계기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내수로만 뭔가 성장세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은 가능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내수로 네. 뭔가 이뤄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눈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했더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군요. 또 네. 약간 한류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K-뷰티, 뭐 네. K-팝, 뭐 워낙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잘 탔다고 볼 수도 있죠. 문화와 같이 연동이 되면서 네. K-뷰티도 전 세계적으로 네. 판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네. 단계에 네. 어떻게 보면 사업 아이템을 정확하게 짚으신 거네요. 네. 어떤 제품 판매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쇼피파이 샵을 지금 수백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략이 하나를 잘 만들어서 빵 띄우자라기보다는 샵을 엄청나게 많이 소유해가지고 네. 판매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자라는 전략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 미국에 있는 모든 생활 패턴에 영향이 되는 제품 카테고리는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 뷰티, 뭐 가든, 뭐 운동용품, 캠핑용품, 베이비용품, 뭐 사람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 빼고 다 판다고 보셔도 됩니다. 팔 수 있는 거 다 파는 거고. 네, 맞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다 팝니다. 그렇게 가능한 플랫폼이 바로 이 쇼피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이랑 다른 거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뭔가 좀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와서 마음껏 팔아도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드리자면 네네네. 이 쇼피파이가 굉장히 좀 각광받는 이유가 쇼피파이 안에 무수히 많은 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앱이라는 거는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디자인을 잘 못해. 디자인을 뭔가 전문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앱을 설치하면 돼요. 내 쇼피파이에. 그리고 내가 유럽에서 좀 소싱을 해서 판매하고 싶어 하면은 유럽에서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앱을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기능을 만들거나 개발할 필요 없이
설치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상품들을 소싱하고 취급하고 내가 언어를 잘하지 못해도 번역하고 판매하고 현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 쇼피파이에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 일에 도전을 하실 거고 더 네. 이제 크기를 크게 가져가실 거잖아요. 네. 좀 그래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만 좀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은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세요? 네. 이런 상품을 좀 파시면 좋을 것 같다. 상품 카테고리요. 네, 네. 상품 카테고리를 저는 일단은 뭐 어떤 게 좋다 이런 거보다는 관점을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이 최저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제일 그거 네. 아니면 안 사죠. 맞아요, 예, 맞아요. 최저가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고 네. 서핑해서 맞아요. 손품 판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최저가죠. 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내수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워낙에 이제 다양한 인종과 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최저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네. 여기서부터 이제 깨고 나오셔야 돼요. 좀 개인적으로 좀 믿기지는 않아요. 예. 네. 저도 그러면은 이게 왜 되지 싶었습니다. 외국 분들은 약간 좀 그냥 검색하다가 마음에 네. 드는 거 있으면 바로 사는 개념이라면 네. 우리나라는 그 모델명까지 찾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최저가를 찾아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성향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최저가에 민감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미국도 당연히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네네.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문화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돈이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거를 서치하고 모니터링하는 시간이 더 귀중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필요하면 결제 이러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찾고 그런 거 되게 귀찮아요. 저도 지금 네. 사실 요즘 노트북 바꾸려고 굉장히 제가 3일째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혀가지고 최저가를 찾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더 최저가가 나와 있고 막 세일을 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런 시간에 그냥 구입해서 사는 게 우리한테 더 많은 소비 성향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외국 분들도 분들.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네. 그런 거를 공략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만 팔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낸다거나 우리만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최저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저가가 중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 타겟팅하기보다는 최저가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좀 타겟팅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카테고리 질문 주셔가지고 저는 좀 의식주에 기반해서 소싱을 하거든요. 의식주. 네. 예를 들어서 집을 떠올려 보시면 미국의 집이 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 그 지금 집을 판다는 얘기죠. 아파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집을 판 적은 없는데 네. 캠핑용으로 밖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집하고 똑같이 생긴 카라반. 네 그거 판 적은 카라반. 있어요. 오, 네 그런 거 판 그것도 적 있어요. 팔려요? 팔립니다. 하나 팔아서 1,000불 남고 정말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물건을 떼와서 네. 내가 중간에 이제 중개를 해서 누군가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마진을 이제 가지고. 네 맞아요. 오. 그 중개를 해서 재고랑 자본 안 들이는 거죠. 네네네. 그 집에 관련된 어떤 걸 팔고 계십니까? 그래서 집을 딱 떠올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은 문을 닫으면 여기까지가 내 집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문을 닫아도 앞에 정원도 내 집이고 그렇죠. 뒤에 수영장도 내 집이고 음. 지붕 다락까지도 다 내 집이니까 훨씬 더 이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네. 미국 사람들은 쉴 때 집을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뭘 맞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네. 설치하고 직접 그 사람 인건비가 비싸니까 다 일일이 맞아요. 수리하고 뭐 집어 넣고 때려 넣고 막 네. 이런 걸 직접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네. 관련해서도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가든 용품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꾸미는 용도가 맞아. 아니라 그게 힐링이고 취미고 맞아요. 나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지분을 네.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든 정원 하면은 정원이 없는데 없죠. 네. 공영 정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딱 미국의 집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집에 숟가락 있듯이 다 정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생각하면 돼요. 네. 코스트코 가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판매하는 그 정원 용품들. 네. 그래서 어. 그런 범위가 정말 넓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비슷비슷한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비슷한 계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넓게 사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굉장히 파이가 넓어지다 보니 그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잡아서 판매를 해보신다라고 네.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외국 플랫폼에 뭔가를 도전하시고 뭔가를 팔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뭐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저도 좀 초반에 좀 많이 막혔던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땅에서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 세무 회계적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았어요. 아, 그럼 현지의 네. 그 세무회계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판매된 거는? 네, 미국에서 세금을 또 내야 되고 또 우리나라처럼 뭐 부가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뭐 주별로 뭐 다르죠, 판매세 다르죠. 개념도 다르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또 이거를 내가 좀 잘못했을 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잘 또 커버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또 진출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또 회사를 차리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국에 돈을 벌어 봐야겠다 하신다면은 좀 세무회계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진출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무회계도 그렇고 뭔가 판매가 안 되는 걸 판 거나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부분도 주의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좀뭐 한국하고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죠. 야, 이런 일도 있어? 이런 황당한 일이 있네?라고 경험했던 뭐 일도 있으십니까?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은 막 소송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막 예. 화장품 잘못 써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 맞아요. 때려버리잖아요. 네. 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는 뭐 수만 개를 판매해봤지만 내가 안 맞으니까 뭐 고소하겠다 이런 거는 오히려 본 적은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놀랐었던 거는 이거는 뭐 쇼피파이 자체의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캠핑용 칼을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맥가이버 칼 같은 거를 취급을 했죠. 근데 원래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무기를 판매하는 게 온라인상으로는 어렵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맥가이버 칼을 취급한 것뿐인데 이거를 무기라고 분류를 해가지고 제 걸 이제 가리기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다른 거에 따라서는 이게 무기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구독자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플랫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아요. 아무래도 좀 한국에 있는 플랫폼이라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플랫폼에 일일이 뭐 상품을 등록하거나 뭐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를 넣고 제품 설명을 넣고 뭐 이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약간 옛날 방식. 옛날 네. 방식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지만 지금 당근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일일이 그쵸, 사진 찍어서. 그쵸, 그쵸, 그쵸. 중고나라 이런 네, 데. 네, 네. 근데 이 쇼피파이는 제가 아까 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앱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네. 뭐 오토DS라는 앱도 있고 이게 상품 소싱을 하는 거예요. 어. 소싱이 이제 발굴을 하고 찾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그런 상품들을 내가 사진 찍거나 하지 않더라도 공급자들이 이미 다 상품을 올려놓고 나는 그거를 내 샵으로 땡겨 오기만 하면은 상품이 바로 등록이 되고 판매되면은 발주까지도 이제 논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게 이제 버튼을 누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품을 내가 샘플을 떼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상세 페이지 만들고 번역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급처들을 앱을 통해서 잘 찾고 내 샵에 연동만 시키면은 훨씬 더 품을 줄일 수 있는 게 이 핵심적인 차이죠. 중간된 걸 확실하게 줄여낼 수 네. 있는 거군요. 네. 간편하게. 그 택배나 이런 건 어떻게 보내요? 직접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택배를 만든 적이 거의 없고 네, 네, 네. 이 드랍시핑이거든요. 드랍시핑이라는 거는 드랍시핑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해가지고 위탁 판매. 네. 아, 그렇군요. 네, 공급처에서 배송과 발주 다 책임지고 저희는 이제 정말 중개만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판매자와 만드는 분을 중간 단계로 유통에 대해서 엮어주고 네.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을 그쵸. 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네, 네, 네. 개념이라고 네. 생각하면 네, 되는 맞아요,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캐대언 같은 게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 네. 나오는 캐릭터 요즘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막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난리가 났거든요. 외국인 분들도 엄청 많이 오시고 거기 뭐 호랑이나 까치 막 이런 캐릭터 상품들 그거 살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 그럼 그런 것을 좀 중간에 엮어가지고 내가 이곳에다 좀 팔겠다, 쇼피파이에다가 좀 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직접 이제 소싱을 해가지고 구매 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네네. 워낙에 이제 좀 인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지식재산권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조심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하고 판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군요. 네, 권리자가 이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를 중단하거나 하는 그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어서 캐릭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그냥 손으로 만들어서 저작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제일 좋은 그쵸, 방법이긴 그쵸, 하겠네요. 그쵸. 핸드메이드로. 핸드메이드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비누 같은 것도 네, 네. 그렇게 좀 많이 판매가 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이런 광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무슨 쇼핑몰을 어떻게 해서 어떤 제품에서 저는 얼마 벌었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네. 뭐 월수 1,000만 원 보장, 뭐 어떻게 네, 뭐 네, 보장했으면 근데 그런 거를 좀 잘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고 좀 심각성을 느끼기도 하고 네. 뭐 이거를 홍보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좀 관점적으로 잘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해야죠. 해요. 근데 네네. 사실 그런 광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우리가 이제 이걸 시작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조적인 거를 좀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뭐 내가 피해를 보거나 리스크가 있는 상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구조적인 거를 네. 본다는 거 어떻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 돈을 벌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린다라는 거는 항상 소비가 있거나 수요가 있거나 뭔가 이제 돈이 벌리는 경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광고들을 봤을 때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린다 하는 거는 약간 좀 이상한 아유, 부분이 있죠.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쇼피파이가 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뭐 한국 제품을 판매하던 내가 소싱을 해서 판매를 하던 그래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랍니다라는 이 논리 구조가 있어요. 근데 다른 뭐 그런 이제 좀 자극적인 광고들에서는 좀 밑도 끝도 없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이걸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이게 그냥 아예 사업으로 보세요. 부업으로 보지 말고 사업적으로 성립이 되는가? 이거를 좀 따져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더 생각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좀 깊게 내 앞으로의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와야지. 가벼운 마음으로 부업으로 한다면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일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뭐 해야 되는 걸까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캄보디아 아. 이제 그런 좀 사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네, 이해가 네,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또 단기적으로 내가 확 버는 건지 혹은 장기적으로 마라톤처럼 계속해서 벌 수 있는 건지도 구조적으로 뜯어보면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예. 부업으로 내가 단기간에 조금 단기간이라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더 벌 수 있다라는 거로 다가가시는 건 저도 공감을 하지만 이게 왜 돈이 벌리는가, 왜 이 구조가 성립이 되는가를 조금 따져보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광고들. 저도 사칭을 예전에 그러니까 저를 사칭해서 뭐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여기다 투자하세요. 뭐 이런 맞아요. 거 네. AI 사칭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사실 세상에 그런 건 없잖아요. 쉽게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쉽게 뭐 월 1,000만 원 수익 보장 이렇게 되는 거는 절대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쵸.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이런 네. 제품을 한번 도전해 볼까?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일에 좀 도전해 볼까라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게 미국도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현지 시장의 좀 흐름을 많이 읽어야 돼서 비행기 못 타세요? 비즈니스 타세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네.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정말 굉장히 넓잖아요. 아유 네.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오프라인 시장도 개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조금만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네. 이 K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리랑 마트에 그 한국 뷰티샵 제품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거기 앞에 서 있어봤어요. 오. 진짜 손님이 오나 안 오나. 근데 정말 멕시칸부터 해가지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안 와요. 정말 우리가 막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기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네, 네. 북미 쪽에서도 맞아요, 완벽하게 맞아요. 인기가 맞아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네. 여기 정말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냐,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냐 했더니 한국인들은 이제 거의 안 오고 정말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온대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근데 온라인으로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여기가 좀 외져서 그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으로 내가 뭔가를 깔 수가 있다면 미국 전국에 뭔가를 내가 오프라인적인 장소를 좀 마련을 한다면 뭔가 좀 다른 게임이 되지 않을까? 온라인은 바이럴이 지금 충분히 많이 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도 뭔가 이 넓은 땅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곳을 내가 보면은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현재 23살이십니다.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 저는 저 나이 때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공무원 시험. 다 떨어지고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됐던 그런 기억이.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24살 때 데뷔를 했을 건데 지금 벌써 이 나이 때 글로벌하게 뭔가의 제품을 생각하면서 뭔가 더 좋은 제품을 전달해 줄 수는 없을까, 판매할 수는 없을까라는 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대단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이런 노하우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감사합니다. 보태 봅니다. 자,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출연 요청 응해 주신 임지은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돈 벌어주는 스파미 채널도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